이제까지 프로로 활동하는 운동선수들에게 적용되었던 백신 접종에 대한 국익 면제가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캐나다에서 활동하기를 원하는 모든 프로 선수들에게 백신 접종이 필수적으로 요구됩니다. 지난주 금요일 마르코 멘디치노 공공안전부 장관은 오는 1월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을 접종받지 않은 선수들에 대한 면제 방침을 거두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선수들도 입국 시 음성 테스트 결과만 있으면 실내 안에서 자유롭게 경기할 수 있었습니다. 면제 방침의 종료에 따라 가장 가까운 시일 내로는 NBA 선수들이 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골든스테이트, 뉴욕, 브루클린 등에서는 선수들에게 경기 및 연습 참여에 앞서 백신 접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편 NHL의 선수 4명을 비롯 MLB 선수들의 15%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으면 레스토랑 안에서 식사도 할 수 없는 시국에 프로 운동선수들을 향한 백신 접종 요구는 어찌 보면 당연한 절차가 될 것 같습니다. 내년 1월 30일에는 미국과의 월드컵 예선전이 캐나다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어떻게든 월드컵에 참여하려면 모든 선수들이 꼭 백신을 맞고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의료 현장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에서도 의료 종사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캐나다 의료협회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의료 종사자들의 신변을 보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의무화와 소아용 백신 출시 즈음에서 각종 소셜미디어에는 의료 종사자에 대한 험한 욕설과 위협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은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에 의료협회는 페이스북, 트위터 및 유튜브 등과 같은 소셜미디어 회사에 의료인의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들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더 대담하게 행동할 수 있으며 이러한 그들의 행동은 의료 현장에서 신체적으로 실제로 해를 가하고 침을 뱉고 때리는 등의 폭력을 가중시킵니다. 이와 같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양쪽에서 벌어지는 협박 및 폭력은 의료 종사자들 사이에 이미 높은 수준의 스트레스를 가져와 의료 현장을 떠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자유당은 지난 선거 캠페인에서 의료 종사자를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사람, 백신 접종이나 테스트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형사 제재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보수 성향의 미국 남부 조지아주에서도 일부 코로나19 백신 접종 반대자들이 소셜미디어를 통해 백신 접종 의료진을 찾아내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들은 소셜미디어에서 백신에 대한 적대감과 잘못된 정보를 보내며 의료진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백신 행사에 나타나 의료진의 이름을 일일이 호명하며 위협하고 욕설을 퍼붓기도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앞으로 12세 미만 어린이도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지난 10월 18일부터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으로 화이자 바이오엔텍을 검토해왔습니다. 어제 목요일 보건부는 소아용 화이자 백신을 최초로 승인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1차와 2차 사이에 21일 간격을 두고 투여하라고 승인했습니다. 그러나 국가면역자문위원회는 1차 접종 뒤 8주 후에 2차 접종할 것을 권장했습니다. 또한 자문위원회는 어린이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기 전이나 후에 다른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면 최소 14일 간격을 둘 것을 권장했습니다. 연방정부는 12세 미만의 어린이들에게 투여할 1차 백신의 양은 충분하며 백신을 투여하는 데 필요한 주사기 및 기타 공급품 또한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에 따르면 소아용으로 승인된 백신은 성인용으로 승인된 것과 약간 다른 제형이지만 면역 반응은 비슷합니다. 지금까지 보고된 주요 이상 반응은 청소년 및 젊은 성인과 유사한 주사 부위 발적과 부종입니다. 또 다른 이상 반응에는 피로와 두통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반응은 경증에서 중증 정도였으며 별다른 조치 없이 완화되었습니다. 캐나다 보건부는 모더나 리보엑산 메신저 백신에 대해서도 소아용 승인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번 소아용 백신 승인은 앞으로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평가됩니다. 보건부에서 발표한 접종 간격으로 볼 때 크리스마스 휴가 이전에 12세 미만 어린이들이 2차까지 접종을 완료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코로나19 확산을 저지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산사태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2살 여아에게 따뜻한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겨우 2살이 된 여아는 이번 폭풍우가 일으킨 재난 중 하나인 산사태로 인해 부모를 잃고 혼자가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모는 지난 11월 15일 여행에서 돌아오고 있던 중 99번 고속도로 위로 쏟아진 진흙더미에 깔려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이의 엄마인 아니타 하지치의 시신은 차량 안에서 발견되었으며
아빠인 미르사드 하지치의 시신은 19일 금요일 수색팀에 의해 발견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와 같은 가슴 아픈 사연이 알려지게 된 것은 가족의 오랜 친구인 날리 아조디가 고펀드미의 아이를 부양하기 위한 기금 마련을 시작하게 되면서입니다. 아조디는 경찰과 구조대원들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최선을 다해줬다며 그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 미르사드는 25년지기 친한 친구였다며 그들은 나에게 제2의 가족과도 같았다고 말했습니다. 아조디는 둘 다 친절하고 너그러우며 사랑스러운 사람이었으며 늘 지지해주는 친구였다. 무엇보다도 딸을 위해 뭐든 해줄 수 있었던 부모였다며 이 비극적인 죽음에 대해 비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사망한 부부의 딸은 현재 다른 가족들의 보살핌을 받고 있는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모금된 기금은 추도 비용 및 남겨진 딸의 양육비로 쓸 예정으로 전해집니다. 현재 기금 마련 페이지가 생성된 지 불과 하루 만에 약 7만 불이 모인 상태로 생전 부부를 알았던 이들의 추모 댓글도 수없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과 손길 속에서 아이가 무사히 잘 자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리사이클 B씨가 당분간 유리병과 폼 포장 등의 수거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수거 중단일은 11월 22일 월요일부터이며 다른 공지가 있을 때까지 계속될 예정입니다. 느닷없이 유리병 수거를 중단한다니 이게 무슨 소리인가 황당하기도 하실 텐데요. 이와 같은 중단 사태를 불러일으킨 것은 다름 아닌 홍수였습니다. 리사이클 B씨에 따르면 현재 1차 유리 가공시설이 침수된 상태이며 대체 가공업체로 갈 수 있는 핵심 수송로도 폐쇄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수거 중단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자재 운반을 위한 트럭도 홍수로 인해 가용성이 떨어지게 되었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중단 방침을 따라야만 할 것 같습니다. 리사이클 B씨는 현재 우리는 종이와 판재, 컨테이너 및 부드러운 플라스틱 등 시설 안에 좀 더 컴팩트하게 보관 가능한 자재만을 계속 수집할 것이라며 우선 자재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겠다고 전했습니다. 또 모든 파트너와 협력하여 이 비상사태 동안 모든 자재를 가능한 효과적으로 다룰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재활용에 내놓을 만한 유리병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리사이클 B씨에 따르면 일단 유리와 폼 포장 등은 잘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다시 수집이 재개되면 그때 내놓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오랜 기간 동안 수거가 중단될지 모르니 우선 최대한 짐이 생기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하는 것도 과제가 될 것 같네요. 다음 뉴스입니다. 온타리오주는 11월 23일 화요일 오전 8시부터 5세부터 11세까지 어린이의 코로나19 백신 예약을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미 많은 어른들이 백신을 예약했던 온타리오주의 백신 포털을 비롯해 부모가 아이들의 백신을 예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온라인으로 예약하시려면 2021년에 아이가 5살이 되어야 합니다. 주에 따르면 백신 접종은 11월 25일에 시작되며 온타리오주는 100만 회 이상의 소아용 코로나19 백신을 투여할 예정입니다. 예약을 원하는 부모는 온타리오주 백신 포털 지역 공공보건소의 예약 시스템 및 각 지역의 참여 약국에서 예약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백신을 예약한 5세부터 11세 사이의 어린이는 승인된 화이자 백신을 접종하게 됩니다. 화이자는 현재 캐나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허용되고 있는 유일한 소아 백신이며 모더나는 지난주 소아 백신 인가를 신청한 바 있습니다.